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젠 노동을 파는 게 아니라 숙고를 파는 거예요. 노동은 이제 기계가 해요. 그만큼의 깊은 사고를 파는 겁니다. 나중에 자산을 갖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현재의 내 사업, 내 직업이 있는데 이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년도 또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변화하는 키워드 하나 또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그야말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걸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미디어들을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러요. 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진짜. 슬프죠. 그래서 레거시가 됐어. 네, 신문, 잡지, TV, 라디오 하던 그런 그 매체들이 이제는 레거시로 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뉴미디어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온라인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죠. 네네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예전에는 마이너리티였고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새로운 것이고 여기 생기는 어떤 문법도 성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우리끼리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막 찍고 그랬으니까 네. 이거는 좀 성기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지난 2년 반 동안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온라인 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사람들과 이렇게 휴먼 터치가 있는 강연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못 예, 만나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있는 분도 손도 잡아주시고 네, 때에 따라서 네, 네, 네. 그다음에 눈물도 좀 그렁그렁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라포르가 좀 네. 오프라인상에서 있는데 일반적인 오프라인 강연은 온라인은 이게 전부 다 모니터 안에 네모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제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모르겠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워낙 많은 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어떤 분을 봐야 되는 것인지도 좀 애매하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공간의 아우라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결여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이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슬라이도 같은 경우에 막 중간에 질문 대답도 막 하고요. 카욱 같은 경우 뭐 게임도 하고요. 네. 그런 툴이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큰 강연장 같은 경우에 뭐 1000명 넘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앞에 있는 분들은 잘 보이는데요. 2단 맨 뒤에 계신 분은 뵐 수가 없죠. 근데 그분들은 절 보시지만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배려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강연장의 특징인데 질문해 하세요. 그러면 잘 안 하세요. 안 하죠. 처음에 한 분이 하시면 그다음에 네. 용기를 내시는데 그 전까지는 질문이 있어도 안 해요. 내가 나서는 게 근데 이건 어렸을 때 그런 약간 PTSD 같은 건데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나서는 걸 좀 힘들어하잖아요. 네. 상호작용이 드물었단 말이에요. 뭐 눈물을 흘리면 좋지만 그거야 역시 일방향이고 근데 지금은 실시간 댓글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끼리 교류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뭐 출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요즘 재택근무가 이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출근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이런 부분들이 일단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저와 그분들과 관계의 뿔을 넘어서 그분들 사이의 토론이 만들어지고 합의되는 과정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면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증강된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를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대안 같은 거였어요. 집합금지 때문에라도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였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폴도 하고 그다음에 댓글도 받고 나름의 토론도 하고 또 이것도 있어요. 어너니머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면 정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연할 때 저는 이제 기업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제일 좋은 강연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냐면 이 강연을 임원이 꼭 보게 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강연이에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게 아니라 사장님부터 보셔야 된다. 네. 이게 막 쭉 올라오거든요. 구성원들의 생각과 열망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블라인드 쓰지 않아도 경영진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증강된 것은 결국 좀 더 온라인이 살가워진 거다. 이유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은 one to N이었다는 거죠.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고 뒤에 있는 분들은 그냥 듣는 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기업들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타운홀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CEO가 나오셔서 디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손들고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것도 QR코드로 찍고 슬라이드에 올리기 때문에 더 인터랙티브해진 거예요. 네. 투명해지고 각자를 배려하는 구조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진짜 그걸 실감을 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10대, 20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인강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SNS에 하고 이런 게 되게 이제 익숙했을 텐데 30대, 40대, 50대 이제 여성분들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3년간 그걸 테스트해본 장본인이잖아요. 제가 이제 새벽 5시에 514 챌린지라는 걸 했거든요. 5시에 14일간 일어나서 같이 챌린지 하기. 와우.
근데 1월 달에 13,000명이 새벽 5시에 모여요. 온라인에. 대단하네요. 예. 우리는 모든 의사결정을 한 번도 안 만나고 지금 8월까지 온라인에서 다 끝났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그랬더니 다 같이 막 올라가는데 보니까 얼리버드니까 짹짹이라고 부르죠. 그래갖고 그 짹짹이 좋아요? 제가 이제 물어요. 그럼 댓글로 좋아요. 그러면요 안 보여요. 댓글이 빗물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우리 좋은 일 좀 합시다. 그래갖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뭐 저기 공식 티셔츠를 만들어서 다 같이 사고 그걸로 뭐 좋은 일 하재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거의 10분 내에 거의 5,000장이 팔렸거든요. 1억이 넘게 아이들 노트북을 사줬어요.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 노트북을 사줬더니 갑자기 얘기하다가 그런데 말이죠. 우리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굿잭이라고 해요. 그래서 굿잭이 됐고 63개국에서 동시에 접속해요. 교민들까지. 그래서 굿잭 월드가 됐고 7월 달이 됐는데 여름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또 올린 거예요. 여름휴가 가면은 지도 앱에다가 우리 잭 가게를 다 입력시킵시다. 그럼 가서 그 동네 가서 앱을 켜서 그 잭 가게 가서 사주면 그 사람들은 10% 20% 우대해 주는 걸 하자고. 그럼 우리의 그 대상자인 구성원 분들이 네. 공급자이기도 하는 거군요. 이제. 맞아요. 나름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 커뮤니티가 완전하게 지금 이제 8개월째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 굿잭 로드라는 앱이 있거든요. 거의 700개가 넘는 가게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이었다면 500명, 1000명한테 이야기하고 왔어. 그러면 그게 모든 단발성으로 다 끊어졌을 텐데 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내 얘기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오프라인에서만 만나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안 만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끈끈한 것이 더 떨어질 거다. 온라인은 70% 존재해야 된다고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 박사님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이게. 더 진화한 모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개별자를 배려하고 존중해서 거기서 생기는 소외감이라든지 본인에 네. 대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옅어지는 것을 방지한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다시 그 네트워크가 오프라인까지 확장되어진 경우거든요. 맞아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경제 시스템들을 조합으로 만들어서 했던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그거를 온라인 출발로 오프라인까지 갔던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만나면요. 우리가 요즘에 다 닉네임 쓰거든요. 진짜 이름 아무도 몰라요. 다 닉네임으로 엄청 친해요. 누구누구님 그럼 막 안고 막 서로. 중요한 게 빈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동창분들 만난다고 그래도 1년에 몇 번,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만에 한 번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일 만나는 분들이고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출지라도 남겨놓은 글을 보고 글을 기반으로 그의 존재를 인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대중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새로운 매질이 나온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앞에 있는 분들이 뭐 3분, 4분 넘어가면 내가 주도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요즘에 스트리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 올라가는 거를 보시면서 또 중간중간에 찝어주시고 읽어주시고 그분들끼리 독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인류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한된 명수를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의 크기도 예전보다 커지는 게 보이는 거죠. 제가 싸이월드 때부터 내 친구들과 교류를 해왔는데 중간에 그 싸이월드가 카카오 스토리를 지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까지 오셨던 맞아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팬덤은 숫자가 크지 않더라도 나름의 관계가 엄청 깊거든요. 맞아요. 매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관계구나. 뭐 라이브 커머스나 아니면 관련된 관계에 대한 것들을 급조해서 키우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새로워졌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켜졌다는 뿐만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신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살가워진 온라인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그래서 요즘에 방송 스타일이 되게 변하는 게 네네. 유튜브만 하더라도 왜 그냥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이거보다 오히려 왜 약간 라디오 방송처럼 스트리머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BJ, 네. 스트리머 이런 쪽의 컨텐츠 플랫폼이 되게 많이 생기던데요. 그렇죠. 이제 그게 만들어진다는 게 관계가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내가 컨텐츠를 전달한다고 그러면 컨텐츠의 밀도를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해할 수 있는 팬덤의 숫자가 상당히 확보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컨텐츠라는 게 매일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소조가 선생님들도 하루에 쓰실 수 있는 글의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된 거라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작가분들이 많고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분들을 모셔와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도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내가 나의 친구들 뭐 한 3만 명이 계세요. 근데 그들과 늘 친해왔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게임이나 할까? 이것도 가능하고요. 오늘 내가 맛있는 걸 먹었는데 이것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그와의 나의 관계가 지식의 제공과 전달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친교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이게 팬덤입니다.
그 팬덤이 있으면 기존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일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가기 때문에 주제에 상관없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과의 성상을 내가 지켜오면서 신뢰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산을 갖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이유가 이게 축적되기까지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죠. 금방 안 모아져요. 그럼요. 친구 3명 사귀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럼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또 싸우고 절교하기도 하는데요. 맞아. 그래서 또 절교가 반이네. 그럼 이분들이 싸워오신 게 한 번에 늘어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실망도 하고 맞아요, 끊기기도 하면서 맞아요. 만나러 온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만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오신 거고 이 시간이 축적돼야지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네. 그래서 살구어전 온라인은 여러 가지예요. 처음 만나서도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다. 두 번째는 각자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새로운 사회적인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또 한 가지는 그만큼의 관계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축적되기 때문에 오래 축적된 관계는 굉장히 큰 그런 관계의 형성된 맞아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내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세 번째, 깊은 고객 경험.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제 이거는 앞에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최근에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서 네. 리테일 미디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리테일 미디어가 뭐냐면 리테일 미디어. 점포가 이제는 미디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점포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손님 오시면 물건을 보여드리고 판매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게 옛날에 점포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손님이 오시면 구경하세요. 물건은요. 아예 안 사셔도 돼요. 혹 이런 경우 있어요. 안 팔아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사진 찍으시고요. 여러 군데 알려주시고요. 근데 주문은 온라인이요. 이런 점포가 늘기 시작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네. 네, 이유가 안 있습니다. 팔아. 이유가 오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유가 있냐면 네. 온라인상에서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누구나 뭐 이걸 팔고 싶고 알리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제 넘치고 있는 거예요.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분류도 안 되고 검색해도 나오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가 데이터를 마이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리해드릴게요. 이런 식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로도를 느낍니다. 그리고 클릭 하잖아요. 그러면 다 비슷해 보여요. 이것도 이것 같고 이것도 이거 맞아요. 같고 이유가 전부 다 비주얼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주얼과 사운드라는 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래요? 요즘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는 건 힘드니 넘어가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든지 증강현실 얘기하시는데요. 정말 센 거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만질 수도 있고 냄새도 맡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먹어볼 수도 있고 또 육감도 있죠. 네. 여기는 참 분위기가 어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쵸.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깊은 고객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게 뜨게 된 이유가 앞에 있는 매스의 종원, 대중의 분화와 연결돼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많이 알려야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에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리고 광고로 도배를 해서라도 이분한테 인지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광고비를 아무리 쓰더라도 도달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얘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친한 친구분이 뭐 조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봐. 거기 가면 디자인 안에 들어있는 뭐 아티피스의 밀도 다 너무 좋아. 역시 그 브랜드는 훌륭해. 그러면 그분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의 팔로워들이 뭐 수십만 명이 보시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보증된 컨텐츠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깊은 경험을 느끼시고 감동을 받은 다음에 확산시키는 시스템으로 지금 많은 큰 마케팅이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뭐라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뭐 플래그십 스토어, 뭐 쇼룸 이렇게 불렀는데요. 요즘은 이거를 크게 아까 얘기했던 리테일 미디어라는 키워드로 다시 재정의하고 리테일 있고요. 미디어. 그야말로 이제는 매장이 아니에요. 네. 그 경험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건축가 선생님들, 그다음에 디자이너 선생님들, 네. 그다음에 또 아티스트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굉장히 멋진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도 상업이 아니라 예술, 네. 문화, 또 빠질 수 없는 게 식음, F&B, 푸드 앤 비버리지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의 명품 브랜드들이 식당을 열고 맞아요. 찻집을 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좀 더 깊은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철학을 전달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 안에 담긴 얘를 인격체로 보고 서로 거래하는 것 같아요. 의미를 판단하고 전 얘기해요. 이건 이제 의미 소비라고 전 정의했는데 네. 물질 풍요가 되어지면 물건은 이제 충분히 풍족합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뭐 글로벌 밸류 체인에 스마트 팩토리에 글로벌 OEM, ODM들이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네네네. 자동화되기 시작하면 물건의 품질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럼 그다음에 뭘 원하냐면 심미성, 예쁜 걸 원하다가 좀 있어 어떤 걸 원하냐면 그 업을 하는 사람의 진정성 맞아요. 이걸 원하다가 좀 더 가면 그걸 만든 사람의 철학을 원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이제 의미 소비라고 정의한 거죠. 소비. 가치 소비? 뭐 다 비슷한? 달라요. 좀 가치 소비 달라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가 어때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는 거라서 사회와 공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게 가치 소비고요. 가치 소비. 의미 소비는 그게 아니라 철학을 설파하고 오케이. 그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구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하. 가치 소비가 좀 착한 소비라고 한다면 의미 소비는 그거보다 자랑스러운 소비예요. 어떤 브랜드는 자랑스러워하죠. 그 자랑스럽다는 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철학이 우리의 보편적인 시대의 정신과 오케이. 더 높은 수준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 같은 부분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만큼의 멋진 경험을 설계하는 브랜드는 광고 이상의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OEM과 ODM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원가 차원에 있어서의 선택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경험을 설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운데 두고 고객과 동시에 그걸 느끼고 경험하게 하고 고객을 감동시키고 뭐 그들이 알아서 정말 이 철학은 나 말고 딴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그 철학이 담긴 게 막 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 설계하는 사람이 엄청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깊어져야 돼요. 정말? 이건 똑똑한 게 아니라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젠 노동을 파는 게 아니라 숙고를 파는 거예요. 노동은 이제 기계가 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의 깊은 사고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훈련과 그만큼의 조회가 요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 그걸 기반으로 했던 학습, 그걸 넘어선 새로운 창조에 대한 열정 같은 부분들이 결합되어지는 형태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될 거예요. 참 AI 되게 걱정된다고 했는데 인간이 해야 될 부분 여전히 이렇게 남는데 조금 어려운 숙제로 남네요. 그러니까 수고로움이라는 게 노동에서 제거되어지면 나머지 여유의 시간을 우리는 그만큼의 깊은 생각으로 변환시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 뭐냐면 지난한 노동이 끝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새로운 챌린지는 뭐냐면 그 깊은 숙고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숙제가 되는 거죠. 아, 이 공부는 끝나질 않아 도대체. 근데 공부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렸을 때 시험 본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외워야 돼? 이런 공부는 공부가 아니죠. 내가 알고 싶은 진리를 탐구할 때 수많은 선현들의 생각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는 건 더 즐거운 공부잖아요. 맞아요. 그 지금 그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신 거고 네. 함께 도반으로서 그래서 공부는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학습을 공부라고 정의한 거죠. 암기 노동이었나?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 목적성이 예전 방식에 의해서 되어 있다면 새로운 맞아요. 방식은 새로운 목적하에서 새로 정해야 되니까 네.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곳곳마다 너무 예쁜 가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그만큼 요구하기 시작해요. 네. 예전에 화장품 그러면 보통 명동이나 굉장히 큰 번화한 상권에서 수많은 비슷한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로드샵들 쫙 그렇죠. 있었죠. 이제 그런데 잘 안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보다 편집샵에 가시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면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헉, 이게 화장품 매장이에요? 싶을 만큼 예쁜 건물에서 맞아요. 때로는 거기서 차나 디저트를 파는데 그것도 예쁘고요, 심지어. 그리고 공연 같은 형태의 전시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 한쪽 구석에 있는데 그것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 모든 게 전부 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섬세하다. 우리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아름다운 것들을 모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예가 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걸 만드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네. 한국의 브랜드들도 엄청 많이 시작하고 있어요. 아하. 많은 곳에 가보거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일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경험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워크샵으로 하기도 하고 강연도 설명드리고 프로젝트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늘 느끼는 게 정말 새로운 공간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찾아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곳은 신당동에 있는 카페인데요. 근데 신당동에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옛날 집기들 막 사고 파는 골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F&B 시장이 힘들어질 때마다 번성하는 곳이 있어요. 중고로 집기들 막 사고 파니까. 근데 그 뒷골목에 60년 된 그런 그 여관을 여인숙을 고친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차도 못 들어가고 정말 오래된 골목에 쇠락한 뒷곳이거든요. 가면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고 굉장히 낡은 곳을 손으로 다 만들어서
만든 카페는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도에도 잘 안 나올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갑니다. 목 좋은 곳에 뭐 번화한 곳에 그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깊어지면 산 속에 있어도 와요. 그만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죠. 소상공인한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은 대자본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산간 오지나 아니면 뒷골목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나의 팬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의 업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람들과의 교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많이 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화라서요. 어디 예. 이렇게 눈을 못 돌리겠어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진화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겹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네. 아마 오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어렴풋했지만 분명해진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더 파고들어서 나도 이 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마켓 전반적인 것, 그 다음에 사실은 또 개인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까지 총망라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액션 이런 건 준비하셔라 이렇게 네. 해주신다면. 이게 보시면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알릴 수가 없네. 각자가 다 조금씩 분화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 한 명 한 명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분 한 분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네. 이렇게 가요. 답은 소중한 나예요. 내가 소중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였냐면 당신은 소비자인데 원 오브 더 소비자죠. 거대한 소비자 군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 타겟이 누구고 이분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런 걸 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나를 집단의 일원으로 취급하는 거였어요. 이젠 그렇지가 않고 어떤 걸 원하세요? 당신에게만 맞는 것들을 아주 깊게 주는 거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소비자한테는 정말 좋은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애써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소중한 분들로 인식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배려하는 형태의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대상자에 대한 존중을 하고 네. 그분 한 분 한 분의 애호를 내가 어떻게 좀 더 살갑게 대응해 드릴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똑같이 좋아하는 분들이 오실 거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고 파는 어떤 셀러와 바이어의 어떤 매핑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더 승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영상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이런 영상은 두 번, 세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요 이렇게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현재의 내 사업, 내 직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트렌드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시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좀 정리하실 수 있고 내년도 또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송기룡 박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